평생 결혼을 못하는 일본인은 얼마나 될까요? 힌트가 될지 함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80년 일본 남성의 97%, 여성의 96%가 기혼이었습니다. 40년 뒤인 오늘날은 놀라지 마십시오. 일본 남성 4명 가운데 1명, 여성의 6명 가운데 1명이 평생 독신으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인들은 지난 40년 사이 결혼이 싫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OECD의 주요 7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인들은 가장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은 하고 싶은데 남자의 25%, 여자의 16%가 배우자가 없는 일생을 사는 일본.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난주 도쿄나우에서는 1995년 인류 최초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2040년 무렵부터 긴 터널을 빠져나와 고령자 인구 비율이 감소한다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대명사 일본이 45년 만에 저출산 국가이긴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는 아니게 되는 겁니다. 고령화의 파고를 넘으면 남은 문제는 저출산입니다. 고령화는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 인력난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저출산보다 훨씬 무섭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노인 인구가 감소하면 2040년 150조엔까지 불어났던 고령자 관련 사회보장비를 저출산 대책이나 다른 국가적인 성장 전략에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숨통이 트이는 일일 겁니다. 대신 인구의 30%에서 40%를 차지하던 고령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2015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인구 감소가 급격히 빨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인구 절벽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구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신생아 수는 매년 최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은 인구 조사를 시작한 지 120년 만에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90만 명을 밑돈 86만 명 쇼크를 겪었는데요. 그로부터 3년 만인 올해는 신생아 수 80만 명 선이 무너질 게 확실시 됩니다. 1947년에서 1949년 매년 260만 명씩 태어난 단카이 세대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일본이 저출산 대책을 시작한 해는 1990년입니다. 출생률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소인 1.57명을 기록한 1.57 쇼크가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쏟아부어서 저출산 대책을 시작한다고 해서 곧바로 아기가 많이 태어날 리는 없었습니다. 일본의 출산율 추락에 브레이크가 걸리기까지는 저출산 대책을 시작한 해로부터 15년이 걸렸습니다. 2005년 역대 최저치인 1.26명까지 떨어진 일본의 출생률은 이듬해부터 상승세로 전환을 해서 2015년 1.45명까지 회복했습니다. 2016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서 지난해까지 1.30명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어찌됐건 일본의 출생률은 2005년 이후 10년간 상승한 적도 있고 지난 30여 년간 대체로 1.30에서 1.50명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출생률이 거의 번지 점프하듯 추락하는 우리나라와 다른 점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 15년 걸린 일본의 예에서 보듯 한 번 떨어진 출생률을 회복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출생률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출생률이 계속해서 낮으면 아이가 적은 게 당연해지고 사람들의 의식과 라이프 스타일도 이에 맞춰서 변하고 맙니다. 저출생률의 함정에 빠지는 기준을 출생률 1.5명으로 보는데요. 일본은 1995년 이후 27년째 저출생률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일본인들의 의식과 라이프 스타일 변화는 일본 국립사회부장 인구문제연구소가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출생동향 기본조사에서 확인이 됩니다. 18세에서 34세 미혼자들에게 희망하는 자녀 수를 물었더니 남녀 모두 평균 1.8명으로 2명이 안 됐습니다. 둘 다 역대 최소입니다. 특히 여성이 원하는 자녀 수가 2명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5년 조사만 해도 2.02명이었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여성도 67.4%에서 35.6%로 5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결혼을 하면 아이 둘은 기본으로 갖는다 라는 게 상식으로 통한다는데요. 젊은 세대들에게는 기성세대의 이러한 상식이 안 통하는 겁니다. 저출생률의 함정에 빠지는 게
무서운 이유입니다. 출생률을 갑자기 높이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아이는 빵이 아니라서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인간은 생물학적인 구조상 성인이 되어야 출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구학적으로 출생아 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15세에서 49세 가임기 여성의 수에 좌우됩니다. 2000년 일본의 가임기 여성은 2932만 명이었습니다. 2021년은 이 숫자가 2453만 명으로 20년 새 500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총무성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1년 10월 1일 현재 30세 일본인 여성은 57만 9천 명인 반면 0세 여아는 39만 7천 명입니다. 30년 후에 30세가 되는 일본인 여성이 지금보다 31%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여성이 단기간에 이렇게 급격히 줄면 출생률이 아무리 개선되더라도 출생아 수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출생아 수는 왜 이렇게 적어진 거죠? 결혼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생 독신으로 사는 비율을 뜻하는 생애 미혼율이 정말 이 숫자 제대로 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급격히 뛰어오른 겁니다.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2021년 일본의 결혼 건수는 약 50만 건이었습니다. 제2차 대전 이후 역시 최소입니다. 단카이 세대가 25세 전후였던 1972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저출산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아무리 줄었다고 해도 결혼 건수가 50년 만에 반토막 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인구 감소로 결혼할 젊은 커플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지만 젊은 세대가 아예 결혼을 안 하는 현상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0년 남성은 2.6%, 여성은 4.5%이던 생애 미혼율이 2020년 남성은 25.7%, 여성은 16.4%까지 상승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본인들이 결혼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OECD 가맹 7개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의식조사에서 2018년 결혼하는 편이 낫다라고 답한 일본인의 비율은 51%였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46%인 한국보다도 높습니다. 반대로 결혼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응답은 일본이 35%로 7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국립사회부장인구문제연구소의 조사에서도 젊은 층의 90% 가까이가 언젠가는 결혼하고 싶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왜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가지는 걸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젊은 세대의 수입이 적기 때문이라는 게 공통적인 분석입니다. 2주 전 도쿄나우 디플레이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편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현재 40대 후반의 대졸 남성의 평균 실질 소득은 10살 윗세대가 40대 후반이었을 지금 자기 나이였을 때보다 150만엔 적습니다. 물가와 임금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이 한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겠지만 20년 넘게 디플레이션이 이어지는 일본에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반면 일본 릴레이션십 협회가 작년 12월 전국 약 400명의 여성에게 남편감의 조건을 물었더니 기혼, 미혼 가릴 것 없이 모두 경제력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미혼 여성들이 생각하는 남편감의 이상적인 연봉은 1위가 600만에서 800만엔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남자들이 이만큼 버냐면요, 2020년 결혼 정년기인 25에서 29세 남성의 연간 수입은 평균 393만엔, 30에서 34세는 458만엔이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까마득합니다. 일본 남성이 중시하는 신부감의 조건 가운데 경제력을 꼽는 비율 역시 1992년 27%에서 2015년 42%로 늘었습니다. 고령 인구가 줄어드는 2040년 무렵부터 현실로 나타날 인구 절벽을 막으려면 애를 많이 낳아야 하는데 출생아 수와 가임기 여성의 숫자는 비정상적으로 줄고 있다. 왜?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라는 게 현재 일본이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일본 인구정책의 해법은 심플하게 나옵니다. 젊은 세대가 아무 걱정 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아이를 기르는 환경, 즉 육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 대부분이 맞벌이인데 애를 낳아도 맡길 여건이 안 돼서 출산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보육원과 육아수당을 늘리고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책을 열심히 펼친 이유입니다. 실제로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은 지난 1, 20여 년간 크게 좋아졌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하지만 살펴보신 대로 2010년대 중반을 경계로 저출산의 원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육아 환경이 아니라
결혼하고 싶다는 의욕, 아이를 갖고 싶다는 의욕이 떨어지는 게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면서 이 대책 역시 버전업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저출산 대책이라고 뭉뚱거릴 게 아니라 결혼 및 임신 지원과 출산 육아 지원을 분리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이 육아 대책이었다면 이제는 결혼 대책이어야 한다는 거죠. 결혼을 원하는 사람은 결혼할 수 있는 환경, 부부가 원하는 수만큼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만들기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올해 어린이 가족청을 설립해서 11개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저출산과 육아 지원 관련 정책을 통합하는 이유입니다. 저출산 담당 특명 장관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한국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이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모두 담당을 하는데요. 일본은 진작부터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대처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출산 대책 역시 다시 육아 대책과 결혼 대책으로 나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주로 지방의 문제이고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서울과 수도권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도쿄가 인구 감소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역인 건 사실입니다. 도쿄도 총무국은 2025년 도쿄도 전체 인구가 1423만 명, 23구 지역 인구는 99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상당 기간 1200만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대신 젊은 도시 도쿄가 노인의 도시로 변합니다. 지금까지 도쿄가 젊은 도시일 수 있었던 건 지방에서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쿄로 몰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지방에서 도쿄로 공급할 젊은이들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도쿄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많이 낳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난해 도쿄의 출생률은 1.12명으로 일본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출생률이 0.81명인 한국에서 서울의 출생률이 0.63명으로 가장 낮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일수록 삶이 팍팍하니까 아이를 많이 갖기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2050년 도쿄 인구의 31%인 401만 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 도민 3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입니다. 젊은 세대가 북적였던 도쿄도는 그동안 고령자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가 이렇게 급속히 진행이 되면 도쿄도는 노인들은 넘쳐나는데 병원과 간병시설은 부족한 노인 지옥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도쿄가 늙는 게 도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쿄도의 생산 연령 인구는 2025년 93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에 2060년 706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역 인구가 700만 명까지 떨어지면 노동력과 재화, 정보가 도쿄라는 거대 도시에 모인 결과 생산성이 높아지는 직접의 경제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일본의 견인차인 도쿄도가 시들면 일본 경제 전체도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본의 고민입니다. 출생률이 1명이 안 되는 현재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서울과 수도권이 겪게 될 미래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때 경제적인 문제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를 뜻하는 3포 세대가 유행이었잖아요. 요즘에는 3포 세대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더한 5포 세대, 5포 세대에서 다시 꿈과 희망을 포기한 7포 세대라는 말까지 유행이라네요.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하더라도 젊은 세대가 마땅히 가져야 할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도록 만드는 현실은 기성세대로서 아프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분리하고 다시 저출산을 결혼과 육아 대책으로 나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려는 일본을 참고해서 인구 절벽에 단단히 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제 자식들이 꿈과 희망은 물론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등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에서 살았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도쿄나우의 정혜연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